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마이스터 문현선입니다. 오늘은 원형 프레임 꽃다발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는 구조물이라는 단어도 있고 프레임이라는 단어도 있고 오브젝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개의 단어는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의미로 분류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프레임이라는 단어와 구조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외곽선을 제작을 한다라고 할 때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며, 오브젯이라는 단어는 외곽선의 어떤 독특한 형태를 만드는 것을 같이 포함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규모를 조금 작게도 제작할 수가 있고 규모를 크게 제작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프레임을 제작한다라는 말과 구조물을 제작한다는 말을 했을 때는 조금은 작은 규모의 뭔가를 만들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브젯이라는 단어는 어떤 독특한 형상, 그게 어떤 전형적인 형상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없는 추상화적인 어떤 형태일 수도 만들 수는 있는데, 보통은 작은 규모인 것보다는 큰 규모의 어떤 구조물을 제작을 할 때 우리가 오브젯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레임이라는 단어 또는 오브젯이라는 단어를 우리 플로리스트 직업 분야에서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론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 첫 번째 어떤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이 올라가는 그 제작 과정에서 그 응용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조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베이스 작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튼튼하게 제작을 한다라는 말과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은 지금 어떤 건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뼈대와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 단계로 일단 장소가 정해지게 되면은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파면서 지명공사를 갖다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골격과 같은 뼈대가 가로와 세로를 번갈아 가면서 쌓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골격이 튼튼하게 고정이 되기 위해서 시멘트 작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로와 세로의 철제 구조물이 바닥 작업을 하면서 시멘트 작업을 하는 것을 몇 번을 반복을 하게 되고, 이런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건축물이 우리 육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골격이 올라간 것을 보게 되면은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건물이 100평짜리 10층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20평짜리 6층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우리는 골격만 가지고도 그 건물이 어떻게 완성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골격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외곽으로 어떤 벽돌이라든가 어떤 장식 면적인 재료들이 부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부착이 되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부분만 인테리어적으로 세련되게 어떤 독특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외벽에도 화려한 어떤 장신구들이 많이 같이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파여져서 지명공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건축물이 올라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우리 플로리스트 쪽에서는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데 그대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꽃다발 하나를 만들게 되더라도 가장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크기를 결정을 짓게 되고,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건축물에서는 뼈대가 다 올라간 다음에 벽돌 작업을 한다라는 맛을 우리는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벽돌 대신으로 꽃으로 그 장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적은 꽃으로도 굉장히 화려한 이미지를 표출해낼 수가 있고, 이미지적인 거라든가 분위기적인 것도 다양하게 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이 프레임을 제작한다라는 것이 꼭 어떤 특별한 어떤 작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작품에서부터 큰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주 사소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 프레임 작업이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올수록 프레임을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여러 특징들을 작품에 살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작품에서부터 큰 작품에 이르기까지 프레임 제작을 아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프레임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들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면은 자연적인 재료와 인공적인 재료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재료 중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채나무 또는 곱슬버들, 버들나무 이런 나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재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말채나무처럼 줄기에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조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채나무를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에도 말채나무는 자체적으로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갈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염색을 해놓은 것과 같은 붉은색, 그린색, 노란색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채나무는 자연적으로 생긴 색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플로라 작업에서 구조물을 작업하는 데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조경수로도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리목이라든가 청매 덩쿨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보게 되면은 줄기 부분은 아주 평범하게 생겼지만은 그 줄기에 달려있는 열매가 독특하고 장시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구조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곱슬버들이라든가 뭉수버들이라든가 석화버들이라든가 이런 버들들을 보게 되면은 줄기가 일반적으로 나무의 줄기를 보시게 되면은 직선적이고, 그리고 직선적인 것에 작은 격가지들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곱슬버들이라든가 석화버들이라든가 능수버들 등을 보게 되면은 줄기 자체가 독특하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프레임을 제작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의 특징은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르게 그 자체적으로 다른 느낌의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살려서 우리가 구조물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꽃을 선택을 해서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류로 속하는 인공적인 재료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인공적인 재료에는 아크릴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천이라든가 이렇게 식물과는 조금은 동떨어져 보이는 재료이지만은 이러한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현대적인 분위기의 어떤 구조물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지금은 식물학적인 재료만 가지고 단순하게 하나의 꽃다발이라든가 꽃꽂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지 않고 작은 꽃다발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인공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작은 구조물을 만들면서 색다른 이미지를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물과 그에 어울리는 꽃의 선택도에 따라서 새로운 디자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재료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제작을 함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형상에 맞춰서 우린 꽃이 선택이 되고 이 구조물과 꽃은 서로가 하나의 세트처럼 우리 눈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조물과 이 꽃이 같이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지면서 우리 눈에 한 세트처럼 만들어질 때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무조건 예를 들면 말채나무로 뭔가를 만들어서 꽃을 그냥 넣는다라든가 이렇게 막연한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물 제작 꽃작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언급을 했던
대가치적인 부분과 중가치적인 부분과 소가치적인 부분이 이 프레임을 이용한 꽃 작품에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원형 프레임에서도 내가 대가치적인 부분을 구조물로 제작을 하고 꽃을 중가치와 소가치를 채운다라든가, 반면에 소가치 부분을 구조물로 제작을 한 다음에 대가치 부분과 중가치 부분을 꽃으로 채운다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비율적인 부분을 적용을 시켜야지만이 안정감 있는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하나의 작품으로 봤을 때 대가치, 중가치, 소가치 부분을 비율적으로 나눠가면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전체 하나의 완성작을 봤을 때에는 구조물이 갖고 있는 게 30%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꽃이 갖고 있는 게 50%의 역할을 갖고 있는 작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구조물은 정말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꽃들은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구조물보다는 꽃이 좀 더 눈에 튀게끔 하는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반면에 꽃이 갖고 있는 역할이 약 30% 정도가 되고 구조물이 갖고 있는 역할이 약 한 50% 정도 된다면, 이때는 구조물의 하나하나의 재료가 독특하게 보인다라기보다는 하나로 뭉쳐져서 그 형상만을 표현하게 되고, 여기에 30%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 꽃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자에 언급했던 꽃이 50%의 역할을 갖고 있을 때는 장미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다알리아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형상을 갖고 있지 않는 색깔과 덩어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재료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꽃이 30%의 역할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극락조화라든가 카라라든가 헬리코니아라든가 안스름이라든가 이렇게 하나의 꽃만 보더라도 독특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재료를 선택했을 때 30%에 해당하는 꽃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전체적인 구조물을 좀 더 강하게 우리한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구조물이 거의 90%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꽃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때 꽃이 담당하는 역할은 강조를 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꽃을 사용할 때에는 단 한 대만 사용하더라도 그 이미지를 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게 되고, 또한 반면에 이런 자연적인 재료에 인공 재료를 같이 사용을 해서 하나의 강조 역할을 할 만한 장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율법을 사용을 해서 구조물과 꽃은 같이 조화롭게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비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물에 대한 의존도가 현대적인 작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화훼장식 기법 중에서도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화훼 제작 기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조물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철사를 이용을 해서 서로 엮는 것만을 이용을 해서 구조물을 제작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철사보다는 장식적인 역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케이블 타이라든가 링겔 줄이라든가 털실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묶는 방법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묶는 방법으로만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묶는 기법뿐만 아니라 엮는다라든가 아니면 붙인다라든가 서로 연결시킨다라든가 서로 쌓는다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물의 종류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또한 이런 다양한 구조물을 위해서 선택되어지고 있는 자연적인 재료와 인공적인 재료 역시 많이 폭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거기에 선택되어져 있는 화훼장식 기법, 기존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구조물을 이용한 화훼장식품들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선호도가 높았지만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조물을 이용한 꽃작품들이 많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적당한 구조물과 꽃을 선택을 하여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아주 일반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쉽게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원형 프레임 꽃다발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